시크릿은 수능장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최종 무기, 최종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기출로만 문항 구성을 했고요. 올해 연계 교재만을 가지고 변형을 했습니다. 진짜 저희 지필진이 잘났다, 이지수능이 잘났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무언가를 하나를 가지고 그것만 계속 연구하고 관찰하고 연구하고 그 연구했던 것들, 그 다음에 예측했던 부분이 6월, 9월에도 정확하게 적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지수능교육 출판사업부 수학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수경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시크릿 수학 영역이 출간이 되는데요. 시크릿 자체를 저희가 개발할 때 딱 한 곳만 가지고도 수능 직전까지 전체를 다 아우르는 그 수능 범위들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는데요. 개념 위주로만 저희가 집중하다 보면 공식집과 다를 바가 없는데 공식집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공식집은 실제로 적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 컨텐츠가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전 감각을 연습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정말 올해 나올 수 있는 수능 주제들을 미리 예측해서 그 주제 딱 8개만 뽑아서 최종으로 정리할 수 있는 교재를 구성하였습니다. 주제를 많이 뽑으면 사실 적중률이 더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8개의 주제를 뽑은 것도 학생들이 최종으로 정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까지 저희가 좀 세밀하게 배려해서 정말 너에게 꼭 필요한 주제만 골라줄게 라고 해서 접근을 했습니다. 확률과 통계가 저희한테 굉장히 지금 뜨거운 이슈예요. 전체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기하 공부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수능 과목으로는 올해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기하가 담당하고 있던 9문항에서 10문항 정도의 그 문항을 확률과 통계가 양적으로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고, 지금 저희가 굉장히 어려워요. 코로나 사태도 사실 학생들에게 너무 힘들지만 비대면 수업 자체가 구축이 안 된 상황에서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겪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학생들이 학습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거든요. 예측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는 보수적으로 출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 그런 부분이 6월 모의고사, 그 다음에 9월 모의고사에서도 지금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실제로 그대로 전범위를 다루고 있지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도 단축됐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뭔가 창의적이고 새로운 접근을 요구하는 킬러 문항들을 제시하기보다는 허리가 되는 문항들, 그러니까 어려운 3점에서 쉬운 4점 포지션의 문항들이 굉장히 강세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전체적인 맥락을 보았을 때 확률과 통계가 실질적으로 이러한 허리가 되는 난이도의 문항들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준킬러 문항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6월 평가원 모의고사만 지금 확인을 해봐도요. 전체적으로 킬러 문항들은 미적분에서 담당을 했고요. 준킬러 문항 같은 경우는 확률과 통계가 다 담당을 했습니다. 이것은 문이과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확률과 통계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하를 양적으로 대신을 했고, 그 다음에 난이도적인 측면에서 올해는 킬러가 아웃이 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고 실제로 학생들도 준킬러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좀 학업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확률과 통계를 굉장히 세밀하고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재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같은 시국에서 지필진이랑 기획자들이 가장 고민했던 거는 학생들이 의욕을 잃지 않고 끝까지 공부할 수 있는 거. 공부를 정말 하고 싶은데 환경이 안 되는 친구들에게 필수적인, 지금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컨텐츠를 제공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중위권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점수가 하향평준화가 돼서 중상위권 친구들이 중위권으로, 중위권 친구들이 중하위권으로 실질적으로 점수가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 시기 때부터 굉장히 고민했던 부분이라서
중상위권 친구들뿐만 아니라 중하위권 친구들이 좀 희망을 갖고 끝까지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교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크릿 수학 영역 확률과 통계는 기본적으로 중위권 친구들을 포지셔닝해서 개발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출제 경향이 보수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실제로 또 그런 식으로 저희가 수능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1, 2등급 친구들도 최종으로 마무리해야 되는 단기에 끝낼 수 있는 집중적인 교재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확률과 통계 교재 자체가 짧은 기간에도 학생들이 확률과 통계를 정리해 줄 수 있는 중요한 교재로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만 가지고 문제를 푼다고 했을 때 나중에는 암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EBS 연계 교재를 실질적으로 선별하고 그 문제를 변형한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중하위권 친구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저희 이지수능 교육에서는 전략서 시리즈가 영역별로 다 제공이 되고 그 활용도가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중하위권 친구들 지금 뭔가 새로운 문제 접하고 뭔가 다시 개념을 정리하는 게 너무 어려운 친구들은 EBS 연계 교재에서 특히 우수문항만 선정해서 뽑은 전략서 시리즈를 기본 메인으로 공부하면서 확률과 통계는 플러스로 가져가는 교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연계교재 공부 열심히 하고 그 연계교재에서 우수문항인 전략서 다시 한번 열심히 공부하고 플러스로 수능 직전에 확률과 통계 전체적으로 정리한다고 하면 1, 2등급까지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학업 성취도를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나는 벌써 1, 2등급이다. 상위권 포지션인데 밀릴 수가 없고 2등급 초반인데 내가 1등급으로 올라가고 싶어 라고 하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고난도의 실전 모의고사 연습을 통해서 그걸 주로 실전 감각, 문제 해결력을 계속 향상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플러스로 확률과 통계 최종 단기로 정리하는 시간 갖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지피 최종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질적인 문제 해결력이나 아니면 실전 감각 계속 유지해 가시면서 플러스로 확률과 통계 정리한다고 하면 1, 2등급 친구들도 1등급 친구들은 점수를 유지하고 2등급 친구들은 반등급이라도 올리면 1등급이에요. 굉장히 소폭으로 향상시켜서 안정적으로 1등급 가져갈 수 있는 좋은 기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달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한다고 하면 수능 끝까지 열심히 해서 내 꿈을 이뤄야지 이렇게 마인드가 가져질 것 같은데 저희가 다 사람인지라 그게 안 돼요. 내가 지금 개념서를 한다고 끝낼 수 있을까? 내가 모의고사가 저렇게 쌓여 있는데 저거를 내가 지금 시작한다고 할 수 있을까?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굉장히 어려운데 정말 얼마 안 남았어. 그거를 내가 지금 시작한다고 등급이 올라갈까? 사실 불안을 넘어서 수능이 가까워지면 좀 우울하다고 해야 되나요? 좌절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다른 감정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기하게 되는 거죠.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실제로 학생들한테 정말 많이 했던 이야기는 너가 이제까지 100%를 했어. 너무 잘했고 너무 고생했어. 이제 얼마 안 남았지? 그럼 맨날 1%씩만 더 했으면 좋겠어. 이제까지 100% 했다면 오늘은 101%가 됐으면 좋겠고 내일은 102%, 그 다음 날은 103%. 그래서 수능 들어가는 그때는 넌 최상의 컨디션, 그 다음에 상향 곡선을 찍는 정점에서 시험을 봤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 시험을 보는 그 순간의 집중도도 굉장히 놀랍겠지만 끝나고 나서 후회가 없을 거라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놓고 지금부터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은 일단 시험 기간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1년이 남았다라는 마인드로 항상 다시 시작하는 용기랑 힘을 가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